맞네, 그 맛이야. 파워에이드에다가 담배재를 약간 턴 맛이야. 그 맛이야. 오늘 저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준비한 게 에너지 음료에 관한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기업명을 말하죠. 몬스터 베버리지고요. MNST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원래 해품주 뭐 보신 시청자분들 계시겠지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연결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유튜브에서 나가는 해품주는 제가 좀 더 미국 기업에 중심을 둬서 좀 더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몬스터 베버리지랑 우리나라의 롯데칠성 이걸 딱 준비해 볼 텐데, 자, 지금 이게 세 개를 제가 갖고 왔는데, 가운데 롯데칠성의 핫식스, 그 다음에 이 오스트리아 업체예요. 오스트리아 업체 레드불. 이거는 몬스터 베버리지 미국 거예요. 근데 일단 에피소드 하나 말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편의점 근처에 가서 저는 사 먹지 않았는데, 제가 무슨 대화를 들었냐면, 고등학생들 엄청 크게 떠들잖아요. 막 욕을 하면서 되게 친한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야, 나 어제 이제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내가 저기 에너지 음료를 4캔을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전에 몰랐어요. 저는 이게 막 고카페인이고 무슨 그런지 전혀 모르고 그때 대화를 들었거든요. 근데 4캔을 먹었다고 막 자랑하는데 옆에가 미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걸 왜 미이라고 했는지 의미를 몰랐어요. 이거 3개 다 마시잖아요. 이번에, 지금 한 번에. 저 여기서 그냥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에너지 음료의 정체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 설탕물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세요. 설탕물. 이게 맞습니다. 설탕물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단 탄산음료라는 최강자가 있어요. 콜라랑 사이다가 설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에너지 음료예요. 에너지 음료. 근데 밑에 애들을 보시면 놀랄 거예요. 밑에 애들이 누구냐면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과일주스. 얘네들보다 에너지 음료가 설탕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먹는 애들은 정말 설탕물을 들이붓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좀 뭐 좋은 성분 혹은 뭐 그 과학적인 용어를 보면은 타우린과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타우린은 이게 좀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방 성분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줘요. 그리고 이게 타우린이 필수 아미노산인데 만약에 우리 몸에 부족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통풍이 와.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도 오고 시력감퇴. 그러니까 저처럼 돼요. 저처럼. 이게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바카스 비타500 이런 데 타우린 뭐 비타민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카페인이에요. 카페인. 이 카페인이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막 음료 회사에서 피로 회복을 시켜드립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가짜예요, 가짜. 각성 효과예요, 각성 효과. 뭐냐면 내가 피로를 안 느끼는 것처럼 몸이 그냥 가짜로 이게 눌러주는 거예요, 카페인이. 실제로 회복이 안 됐어. 그 4잔 마셨던 고등학생도 그냥 그 각성 효과로 버티는 거예요. 옆에 이기려고. 여기 잘 보면 무수 카페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과학 시간 아닌데 이걸 알아야 돼요. 무수 카페인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물이 없는 카페인이라 더 많이 같은 양에 같은 면적에 더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같은 캔 안에 무수 카페인을 넣으면은 일반 물이 들어있는 카페인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카페인을. 그래서 고카페인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 효과를 최대치로 올린 거죠. 이 에너지 음료의 그럼 주 고객층은 뭘까요? 아까 제가 에피소드에서 얘기한 중고등학생 있을 거고 무조건. 그 다음에 운동선수. 그리고 아까 말한 시험 앞둔 수험생. 그리고 밤샘 작업을 하는 직장인들. 우리 PD님도 해당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음료의 정체를 아셨죠? 자, 일단 몬스터 베버리지 간단하게 봐요, 우리. 몬스터 베버리지가 1935년, 너무 오래됐죠.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센 음료 회사라는 회사에서 출발했는데, 한센 음료가 처음에 주스 이런 거 만들어, 주스. 델몬트라는 너무 강자가 있잖아요. 한센 이름을 모르겠어. 그래서 계속 침체가 되고 얘네가 파산 위기까지 간 거야. 그러다가 1992년, 이때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89년도에 여기 레드불이 나왔거든요. 근데 레드불이 이 시장을 선점해가지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어느 정도 개화를 딱 시켜놓은 상태에서 92년도에 이거를 딱 본 거예요. 이 시장을. 그래서 92년도에 에너지 음료 시장에 딱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몬스터 에너지라는 요 이름 있죠? 이게 언제 나왔냐? 2002년도에 몬스터 에너지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것만 해야겠다. 그래서 주스 사업은 거의 다 이제 내팽개친 다음에 여기에 올인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완전히. 그래서 10년 동안 레드불하고 얘네하고 급성장을 했어요. 2012년에 결정적인 위기가 오거든요, 얘네가. 지금 이런 에너지 음료라던가 탄산음료, 요거 몸에 안 좋다. 그리고 담배 몸에 안 좋다. 그래서 우리 뉴욕 생각하면 뭐예요? 마일러브 뉴욕 하면서 굉장히 막 개방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완전히 가둬버렸다니까, 이 시장이.
담배를 아예 흡연을 못하게 해버리고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다 못 팔게 해버렸어. 그 당시에 뭘 했냐면 2012년 5월이에요. 2012년 5월에 탄산음료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식당, 극장, 공연장, 구내 식당에 대용량 470ml짜리 탄산음료 판매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에너지 음료들이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죠. 우리 에너지 음료인데? 아니, 너네 탄산음료잖아. 그래서 코카콜라랑 펩시콜라랑 같이 묶여가지고 얘네 에너지 음료들 도매급으로 그냥 다 금지가 당해버린 거야, 이게. 바로 2달 뒤에 에릭 슈나이더만이라는 뉴욕주의 검찰총장님이 계세요. 이분이 느닷없이 갑자기 세계 회사를 딱 집었어요. 에너지 음료 AMP라는 거를 제조했던 펩시콜라. 이때 펩시콜라, 코카콜라도 에너지 음료 사업을 했습니다. 레드불이 89년 시작하고 너무 잘 돼가지고. 그리고 몬스터 제조사 몬스터 베버리지. 그리고 5아워 에너지 음료 만드는 리빙 에센셜스의 소환장을 발부했어요. 이게 왜 발부했냐면 너네 원재료랑 열랑 속였지. 영양성분 표시 허구로 했지. 너네 출석해. 거기다가 여기 3 연타석으로 하나가 또 터져. 뭐가 터진지 아세요? 몬스터 에너지 음료수를 마셨는데 내 딸이 24시간 만에 사망을 했다. 근데 이 소녀가 14세예요. 14세. 그래서 몬스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완전히 에너지 음료가 불똥이 떨어져서 이게 2012년에 완전히 지금 타격이 심하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 이제 협회까지 나서기 시작하고 여기서 갑자기 또 FDA가 등장을 하네. FDA.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이 몬스터 베버리지 회사의 CEO분 이름이 야하네. 로드니 섹스. No, God! 철거 경영자 이 분이 미국 상원의 공정회에 출석을 하게 돼요. 이분이 근데 또 남아공에서 20년 동안 변호사한 출신이에요. 만만치가 않으셨던 분이지. 그래가지고 그 소녀의 약간 뒷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스타벅스를 많이 다닌다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뭐를 얘기했냐면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만든 에너지 음료에 들어간 카페인은 160mg 정도로 비슷한 용량의 스타벅스 커피와 비교하면 카페인 함유량이 절반이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랑 이 몬스터 에너지랑 똑같은 용량을 비교했을 때 스타벅스 커피가 카페인이 2배가 들었다. 근데 이 소녀가 바로 그 전에 스타벅스를 계속 드셨다. 아니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셔놓고 우리의 몬스터 에너지 음료를 마신 걸로 그냥 다 도매급으로 처리하면 어떡하냐. 카페인이 2배인데 그러면 카페인을 지적하려면 스타벅스 커피의 성분이 얼마가 들어갔고 그 소녀가 얼마나 마셨는지 그걸 조사하셔라. 결론이 이게 아마 합의로 가서 끝났어요. 합의로 가서 끝나고 이 2012년에 이 사태 때문에 소송이 길어져가지고 이제 이미지도 하락을 하고 매출도 하락을 했지만 이거를 이제 잘 마무리하고 나니까 2014년에 기회가 온 거죠. 2014년에 드디어 코카콜라 몬스터 에너지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몬스터 베버리지 지분 16.7%를 2.2조 원을 주고 사버려요. 코카콜라가. 그리고 이사회의 2자리 의석을 딱 확보해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바로 그 전에 뭐 샀냐면 캡슐 커피 머신 제조업체 그린 마운틴 커피 로스터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코카콜라 커피만 나왔던 거 아세요? 코카콜라 커피만? 진짜 거지 같은. 그 커피 로스터 회사 인수하고 바로 몬스터 베버리지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에 코카콜라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더 이상 이대로 정체해서 안 내겠다. 이 당시에 코카콜라가 정체하고 있었어요. 너무 완벽한 체인망과 뭐 이런 인프라를 갖춰가지고 계속 그 고수를 하고 있었지만 어떤 새로운 수익원이 없었던 거, 목말랐던 거죠. 그래서 몬스터 베버리지한테 뭐를 줬냐면 코카콜라 산하의 에너지 드링크 이 브랜드가 있어요 또. NOS, 번, 마더, 플레이 앤 파워플레이. 우리 너무 생소하죠. 안 됐던 거예요, 이거. 안 됐던 거를 그냥 몬스터한테 밀어주고, 그래서 몬스터 베버리지는 이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에 집중을 해버리고, 몬스터 에너지가 팔고 있던 것 중에 아까 뭐 주스랑 이런 거 자잘한 거 남아있던 거 있죠. 그거 코카콜라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뭘 이용하게 됐냐? 코카콜라 보틀링.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진출해가지고 무슨 다 인프라 까고 엄청 이게 시간과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틀링 회사라는 걸 만들었어. 우리나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여기 또 보시면 같이 하나 사서 읽으세요. 하나 사서 읽으시면은 판매원이 코카콜라 음료로 되어 있고 제조원이 혜태 HTB로 되어 있어요. 자, 혜태 음료랑 코카콜라, 한국 코카콜라 누가 갖고 있나요, 우리나라? LG 생활건강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이 어떻게 한 거냐면 한국 코카콜라의 보틀링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얘가. 2007년에 호주의 코카콜라 아마틸이 소유한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 홀딩스 이 지분 100%를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카콜라는 농축액 있죠?
농축액만 제공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LG 생활건강이 그걸 받아서 혜태 HTTB 이 공장에서 그거를 병에 담고 이런 걸 병은 병에 담고 캔은 캔에 담고 펫은 펫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코카콜라의 이름을 달아서 LG생활건강이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 거예요. 이 보틀링 컴퍼니가 한국에 있는 건 LG생활건강이 인수한 거고 세계 각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유통망을 몬스터 베버리지가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2014년에 중요한 사건인 거죠. 몬스터 베버리지가 레드불에 이어서 2위로 그동안 잘 나갔지만 유통망의 한계에 부딪혔는데 코카콜라 인수당하면서 코카콜라의 보틀링 유통망을 싹 다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갑자기 전 세계의 유통망을 확보하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이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 오늘 이제 사실 주로 다룰 거는 이 몬스터 베버리지 회사의 몬스터 에너지 음료잖아요. 얘가 잘 나가고 시장의 파이가 크고 얘가 성장이 계속 되면 우리가 투자를 해볼 지금 개연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에너지 음료 시장은 크고 있는가? 에너지 음료 시장은 엄청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딱 그거예요. 제가 그냥 느낌이 아니라고 했죠. 2012년에서 15년 뒷북을 친 우리나라도 2015년에 그거를 했다가 도루묵이 됐어요. 그게 딱 시점이 딱 나오잖아요. 여기 2015년 16년까지 비슷비슷하다가 2016년부터 갑자기 비행기가 이륙하는 듯이 차트가 꺾이면서 2019년도까지 자료가 나왔는데 에너지 음료 시장의 파이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게 글로벌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누가 주도를 했냐 봤더니 아시아 시장이 주도를 했어요. 지금 아시아 시장이 주도를 했고 2023년까지 연평균 4.8%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막대기로 보니까 월등합니다. 아시아의 막대 그래프가 너무 월등히 크고 북아메리카가 그거의 한 3분의 2 정도 돼 보여요. 그리고 유럽.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중국에서도 지금 에너지 음료가 둥펑 음료라고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게 중국이 워낙에 베끼기 잘하거든요, 사실. 레드불도 그래서 베껴서 만든 거예요, 둥펑 음료에서. 둥펑 음료가 지금 막 상한가를 몇 방 고 난리가 났어요. 중국 사람들도 에너지 음료를 많이 마시는데 여기서도 지금 레드불이 지금 강자긴 해요. 근데 지금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가 성장률이 높고 지금 파이로는 아시아, 북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요 정도 순이네요. 그리고 에너지 음료 시장의 절대 강자 레드불이 있는데 레드불이 강하긴 하네요. 레드불이 강하긴 한데 지금 보니까 레드불이 그 뭐 논란이 있고 이런 거를 해도 굉장히 크게 성장했어요. 왜냐면 레드불 하나가 2위에서 5위 브랜드 점유율 합한 게 25.5%인데 레드불 하나가 29.3%가 나왔어요. 이거는 물론 17년도에서 18년도의 자료예요. 더 최근 자료는 조금 더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통계에서는 레드불 이 알루미늄 캔을 엄청 크게 그려놨네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다 음료를 안 마시고 안 나가니까 줄어들겠지. 왜냐면 식품주들이 다 그랬잖아요. 외식을 안 나가니까 외식주들이 다 떨어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안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여기 자료 보면은 탄산음료랑 에너지 음료 있죠? 탄산음료랑 에너지 음료 그리고 탄산수 요거 세 개만 코로나19 때 성장을 해버렸어.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주스에서 과일 주스랑 야채 주스로 나눠놨어요. 여기서. 그리고 스포츠 음료 뭐 그런 거겠죠. 파워에이드라던가 이런 게토레이드라던가 이런 거겠죠. 그리고 커피 생수 이런 것들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가 코로나가 터졌던. 근데 사이다가 2019년 상반기 대비해서 2020년 상반기가 3.9% 증가를 했고요. 콜라는 무려 12%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음료 보세요. 에너지 음료가 10.3에 올랐어요. 그리고 탄산수가 9.3에 올랐네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두고 분분한데 일단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에너지 음료의 주 고객층은 누구라고 했죠? 학생들, 야근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 운동선수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늘어나냐면 육아맘들까지 늘어났어요. 육아맘들. 육아맘들이 뭐가 있냐면 돌밥. 그러니까 돌아서면 밥이라고 막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막 다 문을 닫아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가정보육을 해야 되는데 돌아서면 밥을 해야 돼. 얘네가 삼시세끼를 먹고 그 사이사이에 간식을 또 먹어요. 애들이. 물론 제가 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잘 자라야 되니까. 근데
엄마 입장에서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돌아버리니까 더 에너지 음료의 힘을 빌리는 거야. 이거 제가 장난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막 육아맘들 전용 에너지 음료가 나왔어.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메이커들이 나왔더라고. 근데 육아맘들만 먹는 에너지 음료래. 홍보하는 문구를 보니까. 그러니까 육아맘들까지 이걸 에너지 음료를 손을 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죠, 이게. 예를 들어 게임을 하는데 이게 청소년만 하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인들까지 하는 게임으로 풀렸다. 그럼 이게 성인 유저가 많아지니까 매출처가 다변화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스포츠 선수, 그리고 회사원만 먹고, 그리고 중고등학생 먹다가 육아맘들까지 이제 스트레스 먹는다. 이 시장이 커져버린 거지, 이게. 에너지 음료, 사이다, 콜라, 탄산수가 다 이렇게 성장을 하는 이유에는 코로나19의 어떤 특수한 배경이 있었는데, 자, 요거를 만약 이어갈 수 있다면, 앞으로 베팅해볼 어떤 그 요소가 되겠죠.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면, 이 아까 전에 코카콜라 보틀링이라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그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에너지 음료의 너무 큰 강점인데 거기서 수익원이 다변화되는 환경 변화까지 일어나 버렸잖아요. 이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이거는. 뭐 그림을 이제 한번 볼까요? 몬스터 베버리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차트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에 양도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약점이긴 한데 양도세를 제외하고라도 너무 매력적인 기업이 많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나라 맨날 시달리고 우리나라 솔직히 장기 투자해서 성공한 기업 몇 개나 있어요. 물론 이 LG생활건강은 평생 올랐어. 그건 인정을 해. 그러니까 LG생활건강은 평생 올랐는데 나머지 뭐 우리나라 내노라는 회사라고 해도 보시면은 중간에 우여곡절 많이 겪잖아요. 그 아모레퍼시픽 솔직히 우리나라 너무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중국이 사드 보복하니까 꺾여버리잖아. 너무 열이 받아.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도 극소수야, 그거 살아남는 거는. 근데 미국은 보니까 장기 투자에서 성공이 너무 많더라고. 좀 너무 미국이 좋아지긴 해요. 미국 차용론자는 아니고. 근데 몬스터 베버리지도 보세요. 야금야금, 이게 월봉인데요. 야금야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잘 보시면 10개월 선의 벽을 타고 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뭐냐면 급등하지도 않고 야금야금 벽을 타고 가면서 이러다가 언젠가 한번 폭발한다, 이거. 이러다가 폭발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몬스터 베버리지가 이렇게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갔을까? 실적을 보여줄게, 실적이 지금 가장 최근 거 볼게요.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금 다들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4분기, 작년 4분기 거까지 나왔네. 작년 19년도네? 19년 4분기 거구나. 19년도 4분기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7% 증가했다.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 전에 3분기로 돌아가면 2019년입니다. 2019년 보면은 뭐 매출액이 대충 보는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 10.8%. 어쨌든 늘으면 좋은 거잖아요. 돌으면 좋아졌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얼마예요? 영업이익률이 34.9다. 말도 안 되죠. 이게 원체 높은 거거든요. 지금 34.9면은 바이오 업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얘네가 리포트가 좋게 나왔느냐. 이건 가장 최근 리포트 있네. 2021년 8월달 리포트 있거든요. 풀 칼로리 라인업을 출시하겠다. 뭐냐면 저칼로리 감미료나 대체 당류가 아닌 일반 감미료가 포함된 풀 칼로리 라인업을 9월이나 10월 내에 신제품을 출시하겠다. 이게 또 나왔네, 지금. 이게 뭐냐면 기존 제품군인 몬스터 에너지랑 다른 거네요, 이게. 몬스터 에너지보다 저칼로리, 제로칼로리 제품군인 울트라, 리전 제품군 향미혁신에 주력해 왔는데 이번에는 다시 센 걸 내놓겠대요. 센 거를. 완전 센 거, 풀칼로리. 요런 걸 내놓겠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레드불이 몇 년 동안 풀칼로리 제품군을 확장해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대. 2등은 계속 쫓아가기만 해도 같이 크면 좋거든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레드불하고 이 몬스터 베버리지가 그동안 수많은 경쟁자들 있죠. 다 뿌리치고 얘네 둘이 남은 거야. 그렇게 되면은 팔로우해도 모자라지 않아. 왜냐면 그 파이를 다 먹은 상태잖아요. 그럼 굳이 예전처럼 모험을 걸 필요는 없어, 몬스터 베버리지가 지금. 왜냐면 둘이 남았는데 1등만 살짝만 따라가도 먹을 게 충분한 거 아니에요. 레드불 입장에서도 남은 시장이 이제 둘이 남았는데 굳이 2등을 막 볼따구를 치면서 뺏을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따라하는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칼로리를 내놓겠다. 이런 것까지 있고요. 뭐 어쨌든 지금 보니까 뭐 부정적인 건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일단. 부정적인 게 하나도 안 보이고 부정적인 걸 한번 어거지로 찾아볼까요? 어거지로 찾아보면은 북미 지역에서
지금 코카콜라 에너지 사업을 중단한다. 아, 근데 이게 긍정적인 거네요. 코카콜라에서 에너지 음료 사업을 접었어요. 코카콜라 에너지가 잘 안 팔려서.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보니까 웰스파고에서 나온 건데 몬스터와 레드불이 경쟁자들을 성공적으로 물리쳐 와서 에너지 음료는 양사의 경쟁 양산했다. 이거죠.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코카콜라랑 펩시콜라에서 하던 그 산하의 에너지 음료들도 에너지 음료 전문 기업에서 하는 에너지 음료 브랜드에 비해 다 안 되니까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얘네 둘이 남은 거예요, 그냥. 이게 제가 핫식스를 낀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에요, 이거는. 이게 롯데칠성이 우리나라에서 워낙 강자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핫식스가 많은 건데 핫식스가 해외에서는 안 돼. 이게 문제야, 이게. 그래서 오늘 몬스터 베버리지에 대해서 다뤘는데 여러분들 또 몬스터 베버리지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런 거 한 번씩 마셔보시고 아니면 마셔보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제가 그 준비했던 자료들 보시면서 피드백도 하고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해품주 첫 번째 시간 몬스터 베버리지였고요. 이제 또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의 해외를 품자! 부자 되자!